네, 공인중개사법 핵심 특강 5번째 시간은 등록의 위반과 효과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만 아니라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이 일신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성이 없다는 거죠.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등록의 일신전속적인 성격에 기인해서 공인중개사법은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중 등록이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중 등록 제한이 공인중개사법 12조 1항이거든요. 이어지는 12조 2항은 이중 소속을 제한합니다. 이중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인 자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중개보조원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이중소속이라고 합니다. 이중 등록을 했든 이중소속을 했든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등록관청은 적발했다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등록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성이 없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죠. 그래서 등록증은 타인에게 양도되어 하는 것도 금지하고 타인으로부터 양수 사용을 하는 것도 금지를 합니다.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자나 양수받아 사용을 한 자나 모두 다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빌려줬겠죠. 그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행정 형벌 외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므로 등록관청은 반드시 그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등록은 어떻게 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느냐 하는 것인데,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일 경우에는 사망하게 되는 순간에,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해산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학생으로 치자면요,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학사 징계 중 뭐에 해당하는 거죠? 퇴학 처분과 같은 겁니다.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으면 학생 신분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폐업 신고하여 폐업 신고가 수리되면 등록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폐업 신고라고 하는 것은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뭐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자퇴죠. 스스로 그만두는 거.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폐업 신고하였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 3가지를 우리가 봤었죠. 이러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었는데 중개업을 한 경우도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중개업을 했든 다 구분 없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개사무소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 확보할 기준 각각 2가지와 5가지를 봤었는데 공통되는 것이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었었죠. 이러한 사무소는 중개활동의 중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라고 하는데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무소는 1인,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2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무소는 하나만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 원칙이라는 말은 항상 예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1등록 1사무소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확보할 수 있는 분사무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사무소는 1사무소 설치 원칙의 유일한 예외인데 단 이러한 예외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분사무소의 예외가 인정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중사무소 설치가 편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13조 3항은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장 실무상 말하는 떴다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도 공인중개사법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은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하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큼은 분사무소를 인정한다고 했죠. 특수법인, 즉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첫 번째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설치하되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못 둔다는 겁니다.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시군구마다 1개씩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내에는 분사무소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사무소 설치의 기준 속에는 역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 설정은 일반적 등록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춘 자는 설치 신고서와 수수료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되는 거죠. 자, 분사무소는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사무소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무소 공동사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제한도 없고요. 구성 원수에 대한 제한도 없고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이 없지만 업무정지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해 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제한만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의 방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개 사무소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셨습니다.